네, 이번 시간부터는 소비자 행동론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바로 1장부터 나가기 전에 큰 목차 핵심 이론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목차를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보시면 소비자 행동, 이 1장에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 행동은 총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시험과 더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여도, 그리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가 정보 처리할 때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주된 하나의 파트 중에 하나가 태도 변화, 학습. 이 파트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8장 보시면요. 소비자 행동의 개인적인 영향 요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 요인, 상황적 영향 요인. 그래서 8, 9, 10장은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세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 관리론보다 소비자 행동론은 조금 더 목차가 크게 굵직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비자 행동 첫 번째 챕터 1 펴주시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소비자 행동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부분은요.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읽어봐 주시면 소비자 행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구매 행동, 처분, 기업의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게 첫 번째 의의 규정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행동은 개인적, 사회, 문화적 상황 요인의 영향을 받고 과소비, 과시소비, 호기심 구매에서 볼 수 있듯이 때때로 비합리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의의 내용을 전체로 우리가 다 똑같이 사진 찍듯이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면서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화를 시켜주시는 연습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첫 번째 줄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구매 행동, 처분, 그리고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도 보시면요. 소비자 행동론은 개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관찰이 가능한 외적 행동과 관찰이 불가능한 내적 행동과 소비자 행동의 원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소비자는 크게 개인 소비자가 있고요. 기업 소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이쪽 분야인데요. 원인과 동기는 그 사람이 이 소비를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미리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원인과 동기는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으로 구분한다. 이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물리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행동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는 관찰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인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하기 어렵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비자 행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자, 소비자 행동은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적 행동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요. 그 물건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것, 서치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 직접 사용해 보는 것, 그리고 옆 사람에게 그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것. 이거 되게 좋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여러 가지 활동은요.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으로 보고요. 두 번째 내적 행동은 내가 이 소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탐색하는 그 심리적인 내용은 사실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죠.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활동 중에 하나로서 내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행동 모두를 포괄해서 소비자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전반의 제 요소를 이 과목에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관여도나 상황이나 동기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소비자의 행동의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되고 사람마다 상이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봐주시면요. 소비자 행동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구매를 하기 전, 구매를 한 이후, 실질적인 구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매에 앞서서 병행되는 인지적 활동,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구매 후에는요. 소비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실행 행동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할지, 어떻게 소비할지 등등을 결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만족도에 따라서 다시 이 제품을 살지, 이거 써보니까 정말 별로다. 친구들 다 사지 마. 라고 구전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지 이러한 내용도 다 소비자 행동의 범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책에 있으니까 그냥 밑줄 그으면서 보시기보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행동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왜? 이거 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이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반응을 알아야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윤과 관련된 추구 행위의 하나의 분야로서 뭘 배우고 있어요? 마케팅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회사가 잘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짠 전략이 시장에 먹힐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반응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실질적인 마케팅의 효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던 마케팅 관리론과 소비자 행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봐주시면요, 소비자 행동의 예시, 관심이 있는 제품의 TV 광고를 유심히 보는 행동,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별론데? 라고 평가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둘러보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행동이다. 자, 우리가 그냥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소비자가 행동하는 것? 구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구매에 한정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구매와 관련된 행위는 맞지만 구매 이전, 구매 이후의 행위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 뒤에서도 다시 공부할 내용인데요. 관여도가 또 나옵니다. 자, 관여도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두 가지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는 것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요. 의사결정과 정보 처리 과정이요. 어떠한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여도는 이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크게는 이런 방식으로 관여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또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구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태도가 이후의 소비자 행동에 연결이 되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또는
구매하는 행위를 중단할지 등등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도 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각각의 파트가요. 지금 앞에서 살펴보셨던 각각의 목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인 영향 요인, 상황적 영향 요인, 사회 문화적 영향 요인도 저희가 뒷파트에서 배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도식화는 이 소비자 행동론의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 혹시라도 소비자 행동에 의의를 써라 라고 하면요, 이 도식화를 그려주시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다른 답안과 차별화된 풍부한 답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보시면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로 태도가 형성된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일련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파트로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몇 가지 관점, 이런 것들 저희 시험에서 내기 좋아하는 유형들이죠. 아무래도 각각의 단문을 기계적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5가지 관점을 10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해서 한 가지당, 예를 들면 10점짜리니까 2점으로 배점을 하겠죠. 2점씩 배점을 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소비자를 이해하는 관점, 이건 뭐예요? 암기죠. 그죠?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 5가지 내가 지어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두문자를 활용해서 시험에 맞게끔,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문자로 잡아놨던 것이 가생, 영역, 욕 이렇게 따놨는데요. 나는 이 두문자 별로 입에 잘 안 붙는다 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가치 추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관점. 첫 번째는 소비자는 가치를 추구하는 대상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에 구매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먹거리 이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구매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초콜릿 먹고 싶겠지 해서 주는 거 아니죠. 자, 소비자가 느끼는 이때 초콜릿 구매하는 가치는요,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이 제품이 가진 가치를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평상시에는 관심 있다고 초콜릿 주지 않죠. 특정의 날에 맞춰서 내가 그 구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콜릿 자체를 내가 구매한다기보다는 그 의미, 그 구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산자로서의 소비자입니다. 프로슈머가 뭐예요? 컨슈머인데요. 내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큰 의미에서는 생산자의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생산 과정의 일부로 참여할 뿐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품에 관철시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 활동과는 구분된다. 자, 실질적인 생산 활동은 당연히 누가 해요? 고객이에요? 회사가 해요? 회사가 하죠. 하지만 회사가 고객의 의견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생산을 할 때 그 생산과 관련된 표지를 만들려고 해요. 자, 어떤 음료수 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음료수 병에 쌓는 이 표지를 공모전을 해요.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고객들 중에 1등을 한,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고객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런 제품 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제품,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제품의 생산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컨슈머가 참여한 거죠.
그것들을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해서 고객이 참여하는데 일부러 참여를 하기는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생산은 당연히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활동과는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서의 소비자도 존재한다. 세 번째, 영향력 행사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모 항공사에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생기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선택적 구매 또는 집단 보이콧도 행사하기도 하죠. 이런 집단 행동이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SNS가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속 매체의 다변화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영향력 행사자로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눈 것이 역할자로서의 소비자입니다. 읽어봐 주시면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데 가령 학생은 노트, 연필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즉,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 활동이 요구되고 사회화, 문화화 등의 학습을 통해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 참고, 배우로서의 소비자라고 표현된 교재도 있다. 즉,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로 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소비 활동을 배우로서의 소비자라고도 한다.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소비자를 다양한 표현을 빌어서 소비자의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를 안 썼다고 반드시 이 단어를 안 썼다고 감점사항이 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에 맞춰서 목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소비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할자로서의 소비자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5번째, 욕구 충족자인데요.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죠.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소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소비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소비 활동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멋진 셀카에 대한 욕구가 모여서 셀카봉 이런 것들이 출시되고 출시된 셀카봉이 잘 팔리고 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고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관련성이 높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자, 매슬로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간의 욕구는 크게 5가지로 존재하고 저차원 욕구와 고차원 욕구가 위계를 형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안전,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자, 여기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요. 저차원 욕구라고 설명하고요. 요만큼은요. 고차원 욕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를 한다. 그래서 욕구의 위계는 이렇게 점점 다단하게 추구하는 과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유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도 이 욕구 충족자를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고민해 보면서 넘어오긴 했는데요. 왜 공부하냐? 이거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소비자 행동 과목을 어필하고 그리고 이 과목의 중요성을 우리가 서술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자신의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자원을 배분하고 자원을 쓰고요. 기업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교환이 성립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요. 소비 대상 항목은 내가 자원을 쓰는 것, 돈, 시간, 노력 또는 교환 행위. 내가 소비를 하는 이유는요. 회사가 마케팅을 잘해서 그에 따른 반응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소비자 행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인지적, 물리적 행동을 포괄한다. 소비자 행동의 형태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특정의 브랜드를 선호한다. 또는 그 광고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한다. 그리고 태도, 형성, 그리고 태도가 변화하기도 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해보고 구매해보고 이것을 인터넷 또는 직접적인 구전 활동으로 전파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크게 인지적, 물리적 행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지적 활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심, 평가, 선호도 변화 등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행동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클릭해서 담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후기를 인터넷에 글을 남기거나 또는 불만을 신고하거나 불매운동 등등을 하는 것. 이거는 어때요? 가시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보이는 활동, 보이지 않는 활동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적, 외적 영향 요인에 의한 소비자 행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이러한 소비자 행동을 여기부터 보시면 되죠. 이해해서 우리 앞에서 말했죠. 기업은 어떤 집단이에요? 기업. 뭘 추구?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요. 지금 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팅을 할 때는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효과성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서 여기 전략에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위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사업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래요? 자, 기업이요. 우리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요. 기업이 이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투입, 변환, 산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무언가를 투입해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 연료를 투입해서요. 우리가 산출물을 만드는데요. 산출물이 90원짜리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변환 과정에서 오히려 투입물보다 산출물이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0원짜리를 투자해서 1000원짜리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 100원과 1000원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잉여가치라고 해요. 자, 기업은요. 잉여가치를 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 때 본인들이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생존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영속성 관련해서 잉여가치 요 개념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영향 요인, 개인 심리적 영향 요인이라고
정리하고 있고 외적 영향 요인, 상황적, 사회문화적, 기업의 마케팅 등등이요. 그래서 개인 내부의 영향 요인이 있냐, 외부에 있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연구 왜 한다고요? 이거 하려고요. 마케팅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소비자 구매 행동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기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데 자, 이러한 데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게 소비자 행동 연구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이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뭐다고요? 중요하다. 자, 소비자 행동 연구에 지금 여기 목차에서는 필요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중요성을 물어보면 이하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이유는 마케팅 활동을 잘 수행하고 마케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소비자가 돈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죠.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비 계획을 분석할 수 있다.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경제 발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막 아무렇게나 물건을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소비자 행동에 포함된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물건을 사기 전에 탐색하고 고민하고 어떤 후기를 보고 또는 내가 그 후기를 남기고 그런 일련의 교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인식하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투입 대비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학자 입장에서도 이 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이 중요한지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과목이 왜 연구가 되는지,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이 학문 자체가 중요한 학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영지도사의 하나의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교수님이 우리 답안을 채점을 할 때 이 수험자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평면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원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에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자 입장에서도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할 때 내적인 영향, 외적인 영향, 어떤 영향들을 받아서 그런 구매를 하고 구전을 하는가. 그러면 그런 영향 관계를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행동, 이후의 행동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자, 네 번째요.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도 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은요, 시장의 교환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거래 실태 분석을 통해서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의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 민감도도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가격 정책이나 관세나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가격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해서 정책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소비 억제 마케팅 정책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이 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이루어지는데 소비자 행동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론 부분을 천천히 읽으면서 지나왔는데요. 총론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소비자 행동의 의의와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 요인과 관련된 큰 표 있죠. 그 표, 그리고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관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하나의 합의 목차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 기업, 소비자, 학자, 정부, 공공단체의 입장을 각각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는 관여도를 보겠습니다. 자, 관여도, 우리 다른 과목에서도 이 관여도 계속 단어를 여러 번 봤었는데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나 관심도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과 나와 관련성이 많다. 그럼 그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러한 관여도는 상대적이다. 왜요? 사람마다 이것이 중요한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여도의 특징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있는 의의가 여기 있네요. 소비자의 주의력 결정 요인이 된다. 따라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왜? 관여도가 낮으면 내가 그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매를 할 때도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마케팅을 할 때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 행동의 영향도가 높고 구매 의사결정과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소비자 행동의 영향도가 높고 구매 의사결정,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소비자 행동 안에 있는 세부 변수이죠. 우리가 하나의 챕터로 다 공부할 내용들인데요. 지금 소비자 행동, 구매 의사결정,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대요? 그러면 이 관여도라고 하는 개념은 소비자 행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 개념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념과 대치되는 광고를 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다를 때요. 관여도에 따라서요. 반박 주장의 강도가 달라진다. 우리가 뒤에 답을 먼저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관여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랑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념과 다른 것들이 광고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데? 저거 아닌데? 내 생각이 맞는데? 라고 하는 반박 주장의 강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진다. 그래서 고관여일수록 요게 높다라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TV 광고에서요. 이거는 품질도 엄청 고가의 제품보다 품질도 좋고 하지만 가격은 훨씬 낮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념과 다른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관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요. 저거 허위 광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강한 반박 주장을 하는데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면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고 약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라서 반박 주장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풀고 있습니다. 자, 고품질 저가격이라는 광고와 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신념 간 대립관계라면 고관여에서는 강한 반박 주장이 유발되고 저관여에서는 약한 반박 주장이 유발된다. 그래서 저관여일 때에는 반박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과장된 광고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관여인 경우에 과장 광고에 대해서 반발 정도가 높고 수용도가 훨씬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 해석해서 서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관여도에 따른 결과 보시면요. 자, 이것도 크게 4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두 문자를 따놨습니다. 반정대기 이렇게 할게요. 반정대기. 첫 번째, 우리 방금 보고 왔던 반박 주장의 강도. 고관여이면 반박 강도가 크다. 그러면 이거 쭉 다 읽을 필요 없이 고관여 동그라미 크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반정청. 정은 뭐예요? 정보 탐색의 유무입니다. 그러면요, 고관여일수록 당연히 정보 탐색을 많이 하겠죠. 고관여일 때, 고관여 동그라미, 정밀. 그러면 저관여일 때는 어때요? 낮거나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여기서 이 부분을 두 문자로 따놨죠. 자, 저관여일 때에는 대안 비교를 위한 시간을 적게 쓴다. 반면 고관여인 경우에는 엄격하게 비교평가한다. 고관여일 땐 엄격하다 해서 한 부분으로 정리하면 반대로 틀어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고관여 기준으로 동글동글 해주시면 복습하실 때 편할 거예요. 자, 네 번째요.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 고관여의 대표적인 것을 자동차로 예를 들면 디자인, 연비, 프로모션, 편의장치 등등 이렇게 내가 고려해야 되는 속성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저관여 제품으로 지각된 저관여 제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각된 위험, 제품의 복잡성이 낮아서 한두 가지의 속성만으로도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여도가 소비자에게는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게는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이때 고관여와 저관여. 그러면 어떤 제품이 고관여고 어떤 제품이 저관여인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여기서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측정하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른 결과 크게 4가지 외웠었죠. 반정대기. 다시요. 반정대기. 반은 뭐였어요? 뭘 반박하는 거? 광고. 어떤 특정 광고에 대해서 신념과 대치 상황이 있을 때 이를 반박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건 어디예요? 고관여죠. 그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비교평가하는 노력이나 정도도 누가 많아요? 그렇죠. 고관여가 맞고 네 번째,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도 고관여일수록 어떻대요? 매우 폭넓어진다. 또는 매우 상세해진다. 이렇게 서술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관여도의 의의와 관여도에 따른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관여도의 선행 요인부터 순서대로 또 학습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